아침 식사로 어떤 음식에 드시나요? 사실 바쁜 아침에 식사를 거르지 않고 꼬박 챙겨 먹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고 식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대충 아무거나 때우고 그러지 마세요. 공복이란 음식물이 들어있지 않는 상태를 공복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정확히는 위장이 비어있는 상태, 즉 빈속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화장에 차 있게 돼 있는데 이 위화장이 비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입니다. 완전히 속이 비어 있으려면 적어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돼야지 공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낮아지고 에너지 부족으로 불편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식사 주기와 식사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개인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에 맞추어 공복과 식사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복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고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따라 음식 선택과 식사 시간을 조절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아침은 저녁 먹고 나서 공복인 상태에서 먹게 됩니다. 점심은 아침에 먹었던 게 이어져서 점심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주의가 필요한 음식, 좀 더 위화장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왕처럼 먹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밥국, 된장찌개, 젓갈, 생선 등 한 상 차림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리는 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빵 시리얼을 먹게 됩니다. 공복에 섭취할 경우 혈당을 급격하게 증가시켜 가스를 생성하고 위벽을 자극해 아침 공복에 먹으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탁이 과연 우리 건강에도 좋은 음식일까요? 안타깝게도 아침 공복에는 우리 몸에 그리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먼저 잠들어 있는 긴 시간 동안 위장은 거의 비어있게 돼 민감해진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빈속이라고 말하는 것이 공복입니다. 이런 공복 상태에서 고구마는 고혈당 지수가 높아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급속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탄닌 성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에 고구마는 먹게 되면 탄닌 성분이 위벽을 자극해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은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처음에는 에너지가 느껴질 수 있지만 종종 에너지가 바닥나고 피로감이 들어 더 많은 음식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고구마는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닭가슴살, 계란, 고등어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고구마의 영양소 흡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철분이 풍부한 식품 중 하나이므로 비타민C 함유량이 높은 오렌지, 파인애플, 키위 등의 과일과 함께 섭취하면 철분의 흡수 효과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근, 녹색 잎채소 등 비타민 A가 풍부한 식품과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러운 식감과 먹기가 편해 공복에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아침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식사 대용 또는 간식으로 좋아합니다. 바나나는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복 상태에서 바나나를 먹으면 당분이 빠르게 혈류로 흡수되어 혈당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혈당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들은 혈당 상승을 피하기 위해 공복에 바나나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혈액 속의 마그네슘 수치가 이렇게 확 올라가면서 오히려 칼륨 수치와 불균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심혈관계 질환이나 예민하신 분들은 질환이 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만 드시지 말고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시리얼 같은 그런 음식과 같이 섭취를 하셔서 이런 마그네슘과 칼륨의 불균형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바나나를 공복에 먹으면 소화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자극이 적은 식품이지만 공복 상태에서 소화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 소화불량, 가스,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소화 시스템이 민감한 사람들은 공복에 바나나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복에는 바나나만 드시지 말고 바나나와 사과,
딸기, 파인애플, 키위 등 다양한 과일들을 취향에 맞게 섞어 과일 샐러드를 만들면 맛과 영양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시리얼 같이 섭취를 하셔서 마그네슘과 칼륨의 불균형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우리 몸의 노화를 막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영상에서도 많이 추천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하지만 공복에는 좋지 않습니다. 토마토 안에 들어있는 탄닌산이나 이런 것들이 위장의 산들을 오히려 높여서 위장장애나 위염 같은 거를 좀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이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자연적으로 산성성을 가지고 있어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위산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위염이나 윗궤양과 같은 위장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복 상태에서 식이섬유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가스 증가 등의 불쾌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지방과 함께 효과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토마토를 공복 상태에서 섭취할 경우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마토는 공복 상태에서 먹으면 위산의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으니 식사 전이나 식사 중에 토마토를 함께 먹는 것이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식재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는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 과정이 원활해지고 영양소의 흡수가 향상됩니다. 그래서 샐러드나 스프, 샌드위치 등에 토마토를 포함시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복에 토마토를 먹을 때에는 신선한 것으로 선택해서서 살짝 익혀 질 좋은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계란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공복에 먹으면 안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와 장에 해가 안 되고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